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NBA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요, 드디어 NBA 개막전이 펼쳐졌고 오늘 개막전 두 경기는 다 다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대 보스턴 경기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의 홈인 TD 가든에서 펼쳐지는데요, 보스턴 셀틱스는 지난 시즌 최고의 가성비 팀이라고 볼 수 있죠. 파이널에 진출했던 골든 스테이트에 비해서 돈은 수백억을 덜 썼고요. 시즌 초에도 보스턴이 그 다음 시즌을 염두에 두는 무브를 가져간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엄청난 가성비로서 파이널까지 진출하고 동부 컨퍼런스의 강자들을 차례로 제압하면서 엄청난 저력을 보여줬던 보스턴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필라델피아는 제임스 하든을 트레이드 영입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는데, 지난 시즌 하든의 폼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프리시즌 전승을 거두면서 필라델피아의 폼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결장하는 대신에 데릭 화이트를 앞세운 스몰 라인업으로 예상대로 보스턴은 나왔습니다. 어제 프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필라델피아는 누구 하나 부상당한 사람 없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초반에 오히려 보스턴 셀틱스의 단단한 골밑 수비가 나오는데요, 필라델피아가 사실 보스턴의 골밑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물론 경기 초반부입니다만 필라델피아는 골밑에 들어가서 집중 공략하기보다는 외곽에서의 기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호포드 원빅을 좀 더 집중 공략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히려 골밑을 집중 공략하는 건 보스턴 셀틱스 선수들인데요, 보스턴 선수들이 기세가 올라와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엔비드의 수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공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공략의 중심에는 제이슨 테이텀이 있는데요, 테이텀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케빈 듀란트 상대로 압도적인 판정승을 거뒀고, 이제는 르브론이나 레너드 위로 저 공수겸장 포워드로서 테이텀을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제이슨 테이텀의 주가가 엄청납니다. 나이도 아직 많이 어린 선수라서 가능성이 더 높고요, 우리가 공수겸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맥시의 드라이브 레이업을 막는 포워드 흔치 않습니다. 이런 수비력을 가진 윙 디펜더로서의 테이텀의 가치도 충분합니다. 물론 조엘 엠비드도 아까처럼 골밑에서 당하고만 있진 않습니다. 조엘 엠비드가 이제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물론 이런 전통 사이즈의 센터를 쓰기 때문에 당연히 필라델피아는 골밑은 우수해야 되고요. 그럼 항상 이런 사이즈의 선수를 쓰는 팀들은 고민이 있죠. 골밑 수비가 탄탄한 건 좋아, 근데 외곽 수비나 상대 핸들러의 2대2 공략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건데? 라는 의문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경기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에 지난 시즌부터 이어지는 단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타이레스 맥시가 속공 공격을 혼자 주도할 수 있는 것 빼고는 속공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필라델피아가 수치가 좀 떨어지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든이나 엠비드 같은 주요 선수들이 속공 공격이나 수비에 크게 특화된 선수들이 아니죠. 그러면 필라델피아를 많은 분들이 우승 후보로 점치는 필라델피아만의 극장점이 뭘까요? 지금 경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필라델피아는 조엘 엠비드하고 제임스 하든이 리그에서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자유투 뜯어내기, 흔히 우리말로 잡빙이라고 하죠. 그걸 잘하는 머신들이잖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농구는 템포를 늘어뜨리고 엠비드나 하든이 여유있게 1대1을 공략하면서 거기서 두 선수의 기술로서 자유투를 많이 뜯어내는, 이렇게 템포가 떨어지고 늠동구로 들어갈수록 사실 필라델피아가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러면 특히 지금 호포드도 그렇습니다만 상대 빅맨에게 파울을 누적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파울 누적과 동시에 자유투 성공률도 하든이나 엠비드가 워낙 정확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점수도 차곡차곡 필라델피아는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필라델피아의 농구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하든이나 엠비드 외에도 시즌 평균 20득점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토바이어스 해리스나 아까 맥시 이런 선수들도 지금 포진하고 있다는 거죠. 해리스까지 터져준다면 사실 필라델피아가 지는 경기 흔치 않습니다.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연속해서 2개나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조엘 엠비드의 수비가 많이 소극적으로 움츠러들었거든요. 아까 파울을 범했던 이런 여파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은 호포드 하나로 버티는 그 보스턴의 골밑을 필라델피아가 의도적으로 공략한 것보다는 오히려 조엘 엠비드를 빨리 파울 누적을 시키려는 이런 보스턴의 노력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감독의 인터뷰나 이런 걸 들어봐야겠지만, 오늘 이제 보스턴의 게임 플랜인지 엠비드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경기 초반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엠비드가 움츠러드는 효과를 오히려 보스턴 쪽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엠비드가 저렇게 수비 위협에 노출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런 속공 수비 장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맥시나 하든이 백코트 자리에서 뛰어난 수비수들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앞선 수비가 쉽게 뚫리니까 뒷선에 부담이 오는 거고요.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의 공격 보시면 흐름이 좋습니다. 3점 시도를 앞세워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3점은 사실 3개 중에 1개만 들어가도 2점 슛의 효율을 뛰어넘는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엠비드 없는 벤치 타임인데 제임스 하든이 벤치 선수들과 조합을 이뤄서 팀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어요. 이거만큼 필라델피아의 긍정적인 신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엘 엠비드는 MVP 클래스의 선수이기 때문에 엠비드가 코트 위에 있을 때는 필라델피아가 당연히 경쟁력을 갖는데, 엠비드가 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계속 고민이었는데, 오늘처럼 하든이 팀을 이끌어준다면은 필라델피아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 또 하든이 파울을 얻어내고 있고요, 1쿼터에 보스턴이라는 강력한 수비팀을 상대로 제임스 하든이 다들 나 까먹었어? 나 이런 제임스 하든 털신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엔비드가 쉬는 구간에서 오히려 필라델피아가 점수차를 벌리면서 앞서 나가면서 1쿼터를 마무리하는데요.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이만큼 좋을 수 없는 경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수비에서 의문부호가 있어요. 3점도 쉽게 허용하고 있고 골 및 적금도 쉽게 허용하는데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시즌 전에 우리가 최고의 수비팀이 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던 팀인데 그런 다짐과 오늘 경기력은 좀 동떨어져 보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엔비드가 코트 위에 없을 때는 뭐 엔비드 없어서 수비가 안 됐다 그렇다고 쳐요. 헤럴 같은 선수가 수비에서 특화된 장점을 보이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엔비드가 코트 위에 있는데도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는 아니 필라델피아 이러면 수비 걱정을 해야 됩니다. 벤 시몬스 나갔죠. PJ 터커는 약간 1대1 전문 수비라고 보면 되고요. 엔비드 없으면은 맥시, 하든 그 다음에 해리스로 수비가 잘 될 수 없거든요. 필라델피아의 수비 경쟁력이 의아합니다. 제가 왜 계속 필라델피아의 수비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필라델피아의 공격 장면 보시면은 공격은 맥시는 슬래셔적인 그 기량을 갖고 있고 제임스 하든은 외곽에서 폭격할 수 있는 선수, 엔비드는 내외곽을 가리지 않고 특히나 이제 포스트 안쪽에서는 하킴 올라주원 같은 그런 포스트업을 보여주는 선수. 그러니까 이게 필라델피아가 공격에서의 주전 5인의 조합이 너무 좋아요. 토바이어스 해리스나 그 PJ 터커는 코너 3점이나 45도 3점을 각각 나눠 던질 수 있고요. 지금 보면 모든 선수들의 공격에서의 장기가 살아나면서 이렇게 공격이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그래서 수비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선수들은 공격에서는 어떻게든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럼 필라델피아의 문제는 이번 시즌에 우리가 필라델피아의 경기를 볼 때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될 부분은 수비겠구나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공격은 지금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프리뷰 영상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호포드 한 명으로 버티고 있고 호포드도 파울 누적으로 나가 있는데 필라델피아 쪽에서 보스턴의 골밑을 초토화 못 시키는 건 굉장히 아쉽네요. 그리고 보스턴 하면은 지난 플레이오프 때도 공격에서의 기복으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좋은 쪽으로 터지는 날인가 싶고요. 이런 날은 또 선수들이 메이드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브라운, 테이텀 중에 두 명이서 뭐 야투 50% 이상을 하거나 보스턴이 턴오버를 15개 미만으로 제어하는 경우의 승률은 굉장히 좋거든요. 보스턴이 그런 메이드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필라델피아 수비에 계속해서 의문부호가 많이 남습니다. 오히려 페인트 존이 놀이터가 되고 있는 쪽은 필라델피아입니다. 너무 보스턴 선수들이 페인트 존 진입이 자연스럽네요. 그래도 전반전에 이런 상황에서 팀을 지탱한 거는 제임스 하든이라고 봐야죠. 엔비드가 고전해도 내가 있다, 이 팀에는 에이스가 한 명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제임스 하든입니다. 제임스 하든이 오늘 경기 전반전의 폼을 이번 정규 시즌 내내 유지한다면은 필라델피아는 굉장히 이제 높은 가능성이 있고 또 조엘 엔비드의 MVP의 의외의 경쟁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와중에 3쿼터 시작하자마자 거친 파울이 나옵니다. 물론 마커스 스마트가 이제 박스아웃 경합 과정에서 팔을 먼저 낀 건 맞는데 지금 조엘 엔비드가 팔 낀 거를 인지하고도 거의 팔을 뽑을 것처럼 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커스 스마트는 또 이제 씨름의 기술 같은 발목 잡기로 엔비드를 넘어뜨리면서 대응하고요. 선수들이 감정이 격해져서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도 나왔는데요. 오늘 지금 우리가 농구를 보고 있는데 팔 뽑기와 뭐 발목 잡기가 나왔어요. 다른 종목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경기로 돌아가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서 경기가 소강 상태가 되고 잠깐 중단이 되면은 꼭 한쪽으로 분위기가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경우는 이런 경우에 홈팀이 이득을 많이 봅니다. 지금 홈이 어디죠? 보스턴이죠. 보스턴 관중들이 엄청나게 야유 퍼붓고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보스턴 선수들이 달아오를 거거든요. 기세가 오른 보스턴 터프샷들이 전부 다 꽂히고 있습니다. 엔비드가 보스턴 상대로 감정이 격할 때가 여러 번 있긴 한데 지금도 결국은 보스턴 그 홈팬들 엄청나게 소리 지르거든요. 결국은 그 팬들을 자극한 골만 됐기 때문에 파울은 마커스 스마트 쪽에서 불렸지만 오히려 경기는 보스턴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의 엔비드 그리고 하든까지 포함해서 이 선수들이 저런 거에 맞대응할 힘이 없는 선수들은 아니에요. 아이솔레이션 대결로 갔을 때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이 버티는 보스턴 그리고 제임스 하든과 엔비드가 버티는 필라델피아의 대결 누가 이길 거라고 쉽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의 엔비드와 하든이 그렇게 버텨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보스턴의 터프샷이 저렇게까지 꽂히는 와중에도 필라델피아가 버텼다는 거예요. 근데 뭐에서 무너지냐? 지금 이 수비를 보시면 이게 우승을 노린다는 팀의 트랜지션 디펜스인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전반에도 이랬고 후반에도 이런데 필라델피아의 속공 수비는 지난 플레이오프에 이어서 여전히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슈팅 문제 때문에 타이브를 로스터에서 많이 배제하면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원래는 시몬스, 타이브리 속공 수비하던 팀이었죠. 공격도 이렇게 되면은 맞불을 놓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저렇게 쉽게 먹히기 시작하면은 맞불 놓는데도 한계가 점점 다가오는 거고요. 반면에 보스턴은 분위기도 달아올랐겠다. 터프샷 다 들어간다. 속공 점수도 쉽게 쌓는다. 뭐 손이 식을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손이 뭐 식냐 안 식냐를 떠나서 저런 슈팅이 다 들어가는 게 이제 보스턴의 지난 파이널 1차전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파이널 1차전만 보면 보스턴 우승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런 게 야투는 이제 평균 회귀하기 마련인데 오늘 보스턴은 적어도 되는 날의 보스턴이구나 라는 거를 지금 3쿼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반전에도 제임스 하든이 이끄는 벤치 라인업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후반에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든의 폼이 괜찮다는 거고요. 하든이 이번 시즌에 오늘 경기 승패를 떠나서 벤치 라인업을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거는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엔비드가 나왔을 때 지배력을 더 보여줘야겠지만요. 오늘은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그 엔비드의 수비 지배력이 사실 전혀 나오고 있지 못해요. 조엘 엔비드가 코트 위에 있는 게 맞나? 그럴 정도로 보스턴 셀틱스 선수들이 아무런 의식 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미네소타의 고베어 선수, 지난 시즌까지 유타에서 뛰었던 고베어도 그렇습니다만 결국에는 요즘 가드 핸들러들이 저런 선수들을 피해서 득점하는 법을 알기 때문이죠. 느린 센터를 공략하는 법을 요즘 핸들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상황에서 타이레스 맥시 선수는 지난 시즌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맥시의 분전하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맥시가 보스턴 같은 백코트 수비를 가진 팀에게도 이렇게 먹힐 수 있다는 거는 지난 플레이오프 때 마이애미 상대로도 기록 좋았어요. 그만큼 선수 클래스가 올라왔다는 거고요. 엔비드 쪽에서 또 조금 거칠어 보일 수 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지금 버틴 선수는 노아 본레 선수죠. 보스턴이 오늘 백업 빅맨으로 그랜트 윌리엄스, 블레이크 그리핀, 본레 이런 선수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조엘 엔비드의 클래스를 생각하면 압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드가 경기가 정말 잘 안 풀리고 있고요. 필라델피아의 외곽슛 지원은 오늘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문제는 1쿼터부터 사실 필라델피아의 수비가 심상찮아 보였고 3쿼터에는 완전히 터졌는데 지금 마지막까지도 필라델피아가 보스턴의 외곽슛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보스턴은 사실 골밑 득점보다는 점퍼 비중이 분명히 있는 팀인데 필라델피아가 왜 이런 수비 전술을 들고 나왔는지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닥 리버스 감독에게 아쉬운 부분이 이런 거죠.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렇고 강팀과의 경기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의문의 결정을 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1쿼터에 그렇게 해보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닥 리버스 감독의 조정 능력이 워낙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죠. 오히려 외로워 보이는 거는 제임스 하든입니다. 오늘 뒤늦게 분전해보고 있는 조엘 엔비드인데 조엘 엔비드가 오늘 아까 알 호포드가 1쿼터에 파울 드롭을 걸린 보스턴 골밑 상대로 진작 이렇게 했어야죠. 진작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적극적으로 했다면은 오늘 경기 달라질 수 있었는데 4쿼터 경기 막판에 흐름이 다 넘어간 상태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좀 아쉽네요. 토바이어스 해리스도 아까 1쿼터에 2개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해리스의 플레이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뒤늦은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엘 엔비드가 최고의 수비팀이 되는 게 목표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지금 개막전부터 물론 보스턴이라는 강팀입니다만 거의 130실점 페이스로 필라델피아가 실점을 했거든요. 엔비드가 좀 머쓱해질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오늘 경기 승리한 보스턴의 박스 스코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스 스코어 편집도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하루 2경기 해야 돼가지고요. 레이커스 대 골스 안 할 수 없잖아요. 조금 오늘 이제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보스턴 셀틱스는 흔히 말해 되는 날이었죠.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의 야투 동시에 저렇게 터지면서 이 듀오는 각각 35득점을 하면서 개막전부터 35득점을 한 듀오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커스 스마트 턴오버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플레이오프에서도 보스턴 턴오버 15개 미만이면 거의 전승 포스였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턴오버 10개, 필라델피아 같은 팀 상대로 보스턴이 턴오버 10개 한다는 거는 그만큼 공격에서 잘 풀렸다는 거고요. 마커스 스마트가 저는 이제 어제 프리뷰 영상에서 무리하게 힘들어간 플레이를 많이 하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했는데 정말 보기 좋게 거의 말한 다 반대로 갔어요. 제대로 채반꿀 했습니다. 스마트 야투 8개만을 절제해서 던지면서 턴오버도 1개 전혀 무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유투를 8개 얻어내서 7개를 적중시키면서 효율적인 플레이를 마커스 스마트가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랜트 윌리엄스의 칭찬도 안 할 수가 없네요. 야투 5개 던져서 5개, 3점 3개 중에 3개 꽂으면서 조엘 엔비드와 골밑에서 몸을 부딪혔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연장 계약이 불발됐기 때문에 구단에게 분명히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숙하게 대처를 했어요. 결국 프로는 경기력으로 얘기해야죠. 경기력이 이렇게 계속해서 좋다면은 보스턴 쪽에서도 그랜트 윌리엄스가 원하는 계약 안 줄 수 없을 겁니다. 이적생인 말콤 브록던도 야투 11개 중에 7개를 넣어주면서 벤치 핸들러로서의 가능성으로는 충분하구나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인디애나에서 주전 보던 선수죠. 다음은 필라델피아의 박스 스코어로 넘어갑니다. 필라델피아는 오늘 냉정하게 정말 까놓고 얘기해서 지면 안 되는 경기 졌죠. 제임스 하든 이렇게 터졌고 그리고 전체적인 3점 슛감이나 이런 게 크게 나빴던 경기도 아닌데 조엘 엔비드의 부진으로 이렇게 강팀 원정 경기를 잡을 수 있었는데 내줬다는 거는 뼈 아픕니다. 엔비드 오늘 턴오버 6개 했거든요. 보스턴이 팀 턴오버가 10개였는데 엔비드 혼자 6개 했다. 당연히 이기기 힘들죠. 득실 마진만 보더라도 엔비드가 코트 위에 나와 있을 때 오히려 필라델피아 쪽에서 리드를 많이 내줬구나. 엔비드의 마이너스 13이라는 득실 마진이 보여줍니다. 제임스 하든은 근데 오늘도 살짝 아쉬웠던 게 1쿼터에 오늘 슛감 정말 좋았거든요. 평소에 하든이라면은 정말 1쿼터에 그 정도 페이스라면은 2, 3, 4쿼터 더 몰아칠 수도 있었는데 2쿼터 이후에는 또 공격 적극성이 살짝 아쉬웠어요. 물론 엔비드를 살려주려고 억지로 그러는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하든이 오늘 1쿼터의 슛감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맥시는 이제 어느 팀이랑 해도 20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스코어가 됐습니다. 21점을 야투 50%의 확률로 넣어줬고요. 오늘 심지어 토바이어 세리스도 20득점 가까이 해주면서 야투 50% 3점 6개 중에 3개를 넣어줬는데 오늘 진짜 필라델피아는 뭘로 봐도 지면 안 되는 경기를 졌네요. 필라델피아 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보스턴의 강력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필라델피아는 저 수비 문제 어떡하려는 거야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엔비드가 외곽 나가서 수비를 다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거는 당 리버스 감독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문제인데 리버스 감독의 조정 능력 좀 의문부호가 있거든요. 필라델피아가 이런 거 어떻게 대처할지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고요. 레이커스 대 골스 지금 작업 같이 하고 있거든요. 빨리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